그렇게 왜구에게 잡혀가는 울주군수를 따라 나선 이예. 이들은 대마도 화전포에 억류당하는데 이에는 상전을 성심껏 보필하면서 임무를 다한다. 실록은 이 사건을 짧게 기술하지만 행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다. その時の態度が実に立派で、そうやって卑屈にもならないからといってちゃんと礼儀も尽くす、それでね、こちらの親分たちがこれが立派な朝鮮の양반だと、これは決して殺してはいけないとちょっと。 이에는 이듬해 이은 군수와 함께 풀려난다. 사지에서 군수를 모신 공으로 그는 아전을 면하고 양반이 된다. 태종 16년 조정에선 격한 고성이 오간다. 왜구의 포로가 되어 대마도까지 끌려간 것도 통탄할 일이온데 다시 머나먼 유구국 노예 시장까지 팔려간 자 또한 많다고 하옵니다. 호조 판서 황희아래옵니다. 전하, 유구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멀기도 하지만 수로가 험난하기로 악명이 높다 하옵니다. 그곳까지 사람을 보낸 다음은 번거롭고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드는 일이니 파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판서는 무슨 말을 하는가? 가령 그대의 집에서 이같이 억울하게 포로된 자가 있다면 어찌 번거롭고 비용 드는 것을 따지겠는가? 유구국은 현재 오키나와. 왜구에게 붙잡혀간 조선인들은 이곳까지 끌려갔다. 이곳에 형성된 노예 시장으로 조선인 포로들이 매물로 팔려나가거나 감금돼 있었다. 이 머나먼 땅까지 달려가 조선인 포로 44명을 구출해낸 것도 이예였다. 이예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유구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처음이자 마지막 사절이었다. 그가 유구국에서 송환해온 포로 중에는 14살에 잡혀갔다가 20여 년 만에 장년이 되어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20대부터 70대까지 그가 사신행을 떠나 구출해온 포로는 대마도 500명, 일기도 50명 등 교토와 멀고 먼 유구국까지 포함해 총 667명에 이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해의 인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협상 당사자로서 이해가 그만큼까지 장기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 원년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한다. 1419년 5월 전선 50척에 나누어 탄 왜구의 주력 부대가 충청도 비인현, 즉 오늘날의 충남 서천군에 잠입한 것이다. 병선이 난데없이 연안으로 다가와서 잠자던 마을을 덮치고 민간인 30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상왕이던 태종은 이 상황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태종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출사표인 정대마도 교서는 이렇게 당시의 심경을 전한다. 조선왕조가 태종을 지나서 세종 때가 되면은 왜구 일본 정도는 우리가 공격해서 완전히 정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1419년에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죠. 마침내 세종 1년 6월 19일 이종무가 지휘하는 17,000여 병력이 대마도로 진격했다. 이종무의 군대는 적선 129척을 격파했고 가옥 1939호를 불질렀으며 머리를 벤 왜구가 114명, 사로잡은 포로가 21명이었다. 결국 대마도주는 항복하고 전쟁은 종결됐다.
이해 문집인 학파 실기엔 당시 이해의 활약이 기록돼 있다. 이해는 중군 병마 부수로 활약했다. 대마도 정벌에서 커다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해로에 익숙하고 또 대마도 내의 정세 또 지리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 영의정 유정현은 이해가 진정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했고, 병조판서 조말생은 대마도 정벌에서 이해의 공이 가장 크다고 칭찬했다. 통신사 이해는 평화시엔 물밑 외교의 전략가로, 국가 비상시엔 일본 전문가로서 직접 정벌에 참여하여 승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대마도 정벌 이후 세종은 지금까지의 강공책과는 사뭇 다른 정책을 시도합니다. 바로 삼포 개항이라는 회유책입니다. 제포, 부산포에 연포까지 추가해서 삼포를 개항하고 각각의 외관을 설치해서 외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삼포에는 이때부터 다양한 외인들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절의 명을 받고 조선으로 건너오는 사송외인, 무역을 위해 도항하는 흥리외인, 조선으로 귀화한 향화외인, 또 조선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수직외인에 이르기까지 조정에선 이들에게 토지와 가재동물은 물론 교육 허가를 내주고 평화적인 이웃으로 대우했습니다. 대마도주의 간곡한 요청과 조선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삼포 개항은 과연 왜구를 근절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요? 울산 제3부두 자리는 500여 년 전 연포가 열렸던 곳이다. 이 연포, 부산포, 제포가 세종이 외인들이 상거래하면서 살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삼포다. 세종조 삼포개항 때만 해도 60가구로 시작한 외인 가구 수는 세주에 이르러 450호로 늘어난다. 대마도인과의 무역을 통해 그들을 평화로운 통교자, 무역상으로 만들고 왜구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미 이제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쪽이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왕조의 외교 정책이 대일 외교 정책이 이제 회유, 통교, 통제 정책으로 변해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1407년경부터의 포소의 개항. 그리고 이제 삼포제도를 확립해서 통교를 하게끔 해주고. 그러나 외인의 숫자가 늘면서 동시에 문제도 발생했다. 야심한 밤에 몰래 들어와서 밀매 혹은 도둑질을 하거나 국방의 기밀을 뒤로 빼내서 누설하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치안상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통교자의 증가는 치안상 또는 경제상의 폐단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폐단 때문에 조선에서는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외교 문제에서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들어오는 외인에 대한 통제책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대마도의 역사 민속 자료관. 이곳에는 대마도주와 세력가들이 사용하던 오래된 인장이 전해온다. 출입국 외교문서에 사용했던 도장이다. 외인들이 조선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받아야 했던, 현재 비자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인장이다. 세종실록에도 대마도주의 문인, 즉 입국 허가 도장이 없으면 접대 불허라는 기록이 전한다.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 발행권을 주어서 대마도주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들어오는 외인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마도주는 문인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도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인 지배권을